자, 여러분 10분 동안 잘 쉬었죠? 네. 지금 사실은 방금 전에 한 10분 정도를 열심히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녹화기를 보니까 제로로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혼자서 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것들도 또 버먹어 있으니까 너무 어이가 없으면서도 너무 웃음이 나옵니다. 자, 지난 1교시차 때는 이제 이렇게 광고 대행사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렇게 설명을 좀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문제적인 파악, 진단, 전략에 대한 수립 제시, 그리고 생각편이 결산해 있는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기술, 이걸 통해서 광고의 업무의 프레젠테이션 제의부터 피드백까지 프레젠테이션이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 회사에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이 초반에 수주를 받기 위한 제의와 의뢰,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이 계속 지속적 중간중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인 의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 PPT를 좀 배워야 되거나 또 PPT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누구 옆에 나가서 피칭,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이런 기술들은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고 항목들이고 기술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제조업이나 기술직들에 접근을 했다면 PT가 할 수 있는 확률이 적죠. 안 한 건 아닙니다. 어저께 로봇공학과에서 개발되어진 로봇을 촬영하러 갔을 때도 발표할 때도 꼭 거기에 있는 연구원들이 발표를 PT로 하고 있어요. 공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물며 영상 제작, 영상 홍보,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PT는 절대적인 거죠. 만약에 PT를 하고 싶지 않다. 난 도저히 PT를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면 기술직을 가면 오히려 안 할 수도 있겠죠. 뭐 촬영, 조명, 음향 아무래도 하드웨어적 접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소프트웨어 접근의 경우에는 PT를 많이 요구하거든요. 제작 연출팀 정도는 PT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기술직도 마찬가지지만 PT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도 합니다. 그러나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뜻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난 1학기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PT를 계속 해왔다는 의미는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라서 1, 2학년 때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3, 4학년 때는 1, 2학년 때는 개괄적인 포괄적인 개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갖다 준비했다면 지금은 집중과 선택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인턴십의 경우에는 두 가지 항목들이라고 자기소개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기말고사 대처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창업 아이디어는 AI 중심 대학에 관련된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부득이 상대평가의 접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간 13주차나 12주, 13주, 14주 요 사이에 시험을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속해서 첫 번째 우리가 말했던 프레젠테이션의 제의와 의뢰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보면 광고주나 또 기업, 그러니까 이제 갑이라고 하는 거죠. 기존 광고회사에서 자극을 주기 위해서 경쟁 PT를 하거나 그 이외에 광고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의뢰하는 경우는 철저하게 계산되어진 항목들이 거죠. PT를 통해서야 공정성도 기하게 되고 아이디어나 집중도 높아지게 됩니다. 참여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심도 있게 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T의 중요도는 굉장히 높다. 하는 얘기를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관공서나 이런 회사에서 가게 돼버리면 기업 또 특히 시청, 정부기관, 뭐 무슨 부처, 국세청, 뭐 나라장터 이런 회사 이런 데서 이제 저희 같이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심사를 의뢰를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공정성을 기했던 뜻이죠. 서로 얼굴 아무도 모르고 하루 전날 연락을 받아요. 왜? 미리 연락을 해버리면 또 부정행위가 발생될까봐. 그런 형태의 유형으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발표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들이라
실제 광고주가 프레젠테이션 하려고 의뢰를 받았을 경우에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체크할 항목들이 되게 많아요. 짧은 시간 내에 체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필요를 하기도 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포맷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한다고 그러면 내용적 측면에 대한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같이 이렇게 트레이닝 되어 있다면. 근데 그게 안 돼 있다면은 내용과 형식을 같이 해야 되면 엄청 걸리는 거죠. 평가도 안 좋고. 그 다음에 광고주가 딱 보세요. 저 기관이 우리를 바꾸려고 저렇게 하는 건지 경쟁 속에서 긴장을 주고 좀 더 회사에 몰입을 해라고 하는 건지를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회사의 경우는 들러리의 경우만 있을 수 있어요. 들러리라는 개념이 뭐냐면 미리 정해놓고 지금처럼 여러의 공정성을 기해하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니까 옆에 내세워요, 회사들을. 그러면은 아무리 저쪽이 좋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많이 마음이 쏠리겠죠. 이걸 우리는 들러리라고 합니다. 이런 것 또한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참여하지 않는 게 좋죠. 물론이죠. 또한 경쟁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을 때 여러 항목들을 체크하고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PT를 준비를 하고 그거에 대한 마땅한 환경들을 찾아갈 때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요. 실행한 만큼 정도의 수준이 요구한다는 뜻이죠. 프레젠테이션의 제안과 사전의 포섭이 관건이다. 내가 이 프로젝트를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누가 언제 어떻게 들었는지를 비밀로 하는 게 요즘에 대세예요. 미리 알아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어서 그런 것 같아요. 또한 그 회사에서 우리의 거래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장 좋은 이점을 갖고 있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얼굴도 익힐 필요도 있고요. 이건 사전에 포섭에 대한 관건이죠.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을 포진해 주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 경우는 이제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이건 부정행위라고 하죠. 그러나 일반 회사의 경우는 부정행위라기보다는 일종의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륜이 높고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확률이 높은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하겠지만 그러나 승부의 세계에서는 명확한 거니까 10억 20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그냥 준비만 하겠어요? 안 하겠죠.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길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을 사전에 여러 가지 항목들을 체크해주면 좋다라는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꼭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 그냥 야외 실무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보다는 그게 유리하다라는 항목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불리하거나 나쁜 부정행위에 대한 개념을 접근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가능한데 나머지 공정성을 기하는 강공서나 기관의 경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을 사전 정보가 결과를 말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최종 판단자가 어떤 기준과 어떤 사고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를 체크해 준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의사결정을 누가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란 거죠. 지금 내가 얘기했던 항목들은 어떤 심사위원, 저희 같은 일반 외부 심사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와서 평가하는 것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적 측면에서나 영상 제작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걸로 승부가 갈리니까. 그런데 거꾸로 물론 그것도 기본이지만 최종 판단자가 일반 기업들의 경우는 사장이 하거나 아니면 부장이 한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면밀하게 체크를 하면 백전백승이라는 거죠. 그렇죠? 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 바로 여기에서 준해서 하는 얘기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주의가 이제 타 회사와 여러 환경들의 문제, 거기에 따른 정보들을 파악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들이죠.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순간
어떠한 좋은 말 한마디라도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도가 있다면 거기에 쏠깃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심사하러 들어가 보면 문제 해결 부분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 회사는 여기 이 부분을 상대에 있는 회사들이 PT하는 회사가 해결하는 걸 말하고 있다. 그 회사한테 많은 점수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많이 준비를 했구나. 그리고 이 사안에서 너무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한 번도 거래해보지 않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은 아이 프레젠테이션이나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수주에 대한 제안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문제점, 해결해야 할 방안, 가치관, 사주에 대한 그 최종 판단자가 갖고 있는 선호도,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돼요. 파악이 안 되면 상당히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는데 우리는 포기합니까? 그건 아니겠지만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게 있는 거죠. 또한 발언권이 큰 부서가 생각을 안 합니다. 발언권이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광고주의 오리엔테이션을 준비를 지원한다. 굉장히 좋은 설명인데 지금 이제 이 실무의 이 여기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개념인 거죠. 자, 우리 영상 제작에 수주를 받는 경우들은 대부분이 다 어떤 경우에 접근을 하냐면 일종의 광고 회사에서 갖고 있는 항목들 중에 미리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무슨 수주가 있는데 당신들이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그 마인드 자체가 어떠한 환경들을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사전에 그 직원들과 같이 하게 되면 공정성과 객관성도 유지가 되면서 그러니까 그걸 미리 이제 광고주에게 제시를 하죠. 이러한 방법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개념을 많이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문제점은 파악하지 못했던 경우도 파악할 수가 있고 문제를 거꾸로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담당 직원도 일을 더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 회사의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 현대 유니콘스의 전직인 태평양 돌핀스부터 십몇 년 동안 프로모션이죠. 상해 야구 프로단에 관객들이 들어오는 중계와 그다음에 응원단 운영, 그다음에 방송국, 그다음에 매번 세일즈 프로모션들, 명중 행사들을 대행해준 대행회사였었단 말이죠. 그때마다 항상 지금 이 부분들이 적용이 됐어요. 문제점들을 먼저 제시하고 그 부분을 파악해서 담당자하고 논의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면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고 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제안하는 역할이 매치가 됐을 때 그렇게 합시다. 이래서 굉장히 많이 그래서 꼴찌였던 과거가 1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선수들이 그 결과를 내는 거지 우리가 결과를 내는 게 아니겠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잘 찼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문제점이 파악이 되는 경우는 관광 담당자들과 같이 미팅을 통해서 계속 발전시키고 얘기하고 논의를 합니다. 그때 당시 때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들어갔죠. 1번에. 그때 당시 때 굉장히 잘 나가는 광고 대행사하고 붙어갖고 신세계는 우리가 이겼어요. 그쪽에서 우리 선택했던 가장 포인트는 참신하고 과거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회사하고 달랐다라는 게 평이었어요. 근데 그걸 결정하시는 결정부장이나 CP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가 선정이 안 됐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분이 해외 원정으로 가서 공석이 되었기 때문에 됐다. 처음에는 들어갔을 때는 그분이 굉장히 까탈스러웠었어요. 이것밖에 못해? 이러셨는데 1년, 2년 정도 지나서 일을 계속 진행할 때 오히려 그분이 더 신뢰를 갖고 진행했던 그런 경우가 바로 이 사전에 경쟁과 환경 분석과 경합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
이런 얘기들이 하나 설레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참석 전에 정보를 파악해라.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지금은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PT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 다음에 PT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초적인 작업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여러분들이 할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항목들을 꼼꼼히 중에서 체크한다고 그러면 100%너 제대로 배웠네, 능력이 있네, 기본이 돼 있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 들어갔을 때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PT를 많이 하죠. 공개 PT, 경쟁 PT도 엄청 많이 하고 1년에 한 10개, 20개 하는데 그 중에 한두 개밖에 안 됩니다. 사실 한두 개가 회사를 먹여 살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고정 클라이언트들이 있겠죠. 방송사, 뭐 우리는 KBS, MBC의 방송사가 고정 클라이언트였기 때문에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가졌지만 지금의 모든 경쟁 광고 대행사 내지는 이런 그 SNS 바이럴 마케팅을 여러 가지 환경되는 온라인 관련되어진 광고를 특히 여러분들이 정사해야 될 항목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참석 전에 파악해야 될 항목들, 광고주가 광고 회사에 대한 광고주가 광고 회사에 대한 부분들의 목적이 뭐냐? 왜 이 PT를 하는데? 그 다음에 예산은 어때? 스케줄하고 그 범위는 얼마나인데? 파악되는 항목들이에요. 그 다음에 경쟁 상대는 경험시키는 이유는 뭔데?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들러리냐? 그럴 수도 있죠. 경험시키는. 기존인 회사와 우리 회사가 마찬 대부분 기존의 회사가 유리하죠. 왜? 너무 잘 파악되어 있고 일도 하고 관계도 하고 굉장히 친하니까. 근데 이걸 새로운 경쟁사가 들어간다고 할 때는 굉장한 그 회사의 적극적인 항목들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회사와 불평이 많거나 성과가 낮았을 때 또 경기 비트를 시키긴 하겠죠. 광고 대행사의 진실을 구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싶은가? 어떤 것들을 받고 싶은가? 인력을 바꾸고 싶냐? 아이템을 바꾸고 싶냐? 전체 운영에 대한 매끄러움을 알고 싶나? 이러한 것들이 파악이 되죠야 그걸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충실한 참가 멤버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있다. 우리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의미는 이제 뭐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에는 PT를 많이 하겠죠. 광고주도 그렇고 미리 사전에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죠.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오리엔테이션장에서는 광고주의 요구와 문제의식을 실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참석을 꼭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면 그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결정자고 앞에서 말했던 고민들이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보여진다는 얘기죠. 왜냐면 알 방법은 없거든요. 그 사람들 만나주시자 절대 안 합니다. 모르는 회사를 공략을 했을 때 담당 스태프, A 제작, 마케팅, 매체 관리자 누군지 꼭 참석하는 거 좋죠. 그래야 몸소 피부로 느끼는데 바쁘다 보니까 사실 참석을 많이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확률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특히 관련된 해당 업체가 카테고리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한두 사람 이상 정도는 참석해야 된다.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뭐 직원들의 구조, 회사의 분위기를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참석을 해주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크고 작은 것들을 모두 문서화시켜라. 모두 문서화시켜라. 오리엔테이션장의 경우는 이제 여러 환경들이 뭐 관공서 말고도 R&D라고 하죠. 연구를 회사에서 콘텐츠 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가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나라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공개하고 또 모집 요강을 게시판에 띄우면 참석자가 너무 많아서 그 오리엔테이션 장이 웬만하면 못 들어갈 정도로 많았습니다. 경쟁이 그만큼 심하다는 뜻이죠. 그런 속에서 이긴다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수주들을 보면 지원금들이죠, 대부분 다. 아니면 그 수주가 커요.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땐 관공서라든지 국가 정부기관이 그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100명, 200명은 보통도 아니고 그 경기에 이기려면 어떤 적입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중요한 포인트를 건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온라인이 아니라 오리엔테이션의 모든 항목들이 다 과제로 하는 정보들이죠. 그렇게 되면 준비만 한다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주의 본심과 표면상의 기본 원칙을 방침을 철저하게 앞에서 계속 이 부분만 강조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느껴봐서 알겠지만 이 이사 결정에 대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정적 역할을 하거든요. 부장이나 뭐 국장님들은 이래 그 결정된 사안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일반 기업들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물론 광고공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이 곧 부정행위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일반 기업들은 부정행위 개입 접근은 될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의 사주의 마음이거나 결정권자에 대한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결정권에 대한 결과는 그 당사자가 책임을 명확히 지기 때문에 그들도 함부로 하진 않습니다. 왜? 자기 자신과에 대한 결과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느낌, 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읽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참석을 할 팀 구성 및 사내 오리엔테이션 가죠. 이건 이제 그 경쟁 회사나 광고주 오리엔테이션 참석해서 갖고 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자체 팀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주로 A가 주도해서 구성을 합니다. 광고 대행사의 경우는 A가 전체 기획과 항목들을 만들고 또 인원들을 캐스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력들, 그 다음에 경비, 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A가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A가 편성의 균형을 맞춰서 정확하게 편성하죠. 그래서 광고에 있어서 A는 꽃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있다는 거죠. 감독이 영화에 꽂힌 것처럼 감독이 또 영화에서는 인력 규모, 그 다음에 콘티, 캐스팅 여러 항목들을 관할하고 있잖아요. 그 A가 내지는 영화에서는 감독들이 전체에 대한 개념들을 그대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의지에 따라서 바뀌어요. 자지의지. 그래서 A가 누구냐에 따라서 프로젝트는 바뀌어지고 환경도 변화된다는 뜻의 의미에서 이 부분을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용 관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움직임을 굉장히 중시하죠. 가장 그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표이기 때문에 많은 단체들, 많은 개인들, 많은 사내 직원들은 자기가 많이 하고 싶어 하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배려해 주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프로젝트가 분해가 된다. 조각이 된다. 그럼 오히려 많이 가져갔던 사람들도 후회하죠. 내가 좀 덜 가져가고 팀을 위해서 희생할 걸. 이미 늦었죠.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업내의 역할, 책임의 분담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분배에 대한 방법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누가 많이 해서 몰리고 너 알아서 해 라고 얘기하고 자기 이름을 올리는 그런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버리면 망하는 게 지름길이긴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크리에이티브를 포함해서 기회 전체의 질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넌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 넌 이거 책임을 져. 책임이 부여됐을 때 그 책임에 관련된 부분들이 그들을 스스로를 컨트롤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분간 휴식을 하고 3교시 차에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